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학원들이 정말로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유학원 입장에서는 이거 왜 우리한테 물어보죠라는, 왜 실제로 수익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 기피하는 거예요. 워킹 할리데이 비자에 대해서는. 그죠? 여러분 연락 한번 해보세요. 유학원에다가 저 워킹 할리데이 비자 신청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막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네, 그걸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영상 한번 딱 보고 그냥 혼자 해결하세요. 그죠? 딴 데 가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해요. 돈 뭐 딴 데 가지고 뭐 서비스 비용 이런 거 낼 필요도 없이 그냥 본인 혼자 시간 뭐 한 몇십 분 투자해가지고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 영상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홀 비자는 어떤 비자냐? 뭐 말 그대로 워킹 일도 하고 할리데이 뭐 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또 뭐 처음 6개월까지는 공부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공부를 처음에 했냐 뭐 후에 해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딱 진짜 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킹 할리데이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부터 30세 이하. 저는 31인데요 뭐 35인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만 30세 이하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돼요. 1년 아니고 2년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딱 해야 되는데 뭐 여권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워킹 할리 비자는 평생에 딱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전에 승인 레터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이상이 없고 범죄 수사 경력 회부에서 문제가 없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거나 뭐 폭행 전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이 안 됩니다. 캐나다 달러 2,500불 상당의 비용을 보유한 자, 이건 다 나중에 다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우리 와이프가 가는데 뭐 애기가 따라오고 안 돼요.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워킹 할리 비자는. 요게 신청 자격이에요. 근데 보면 대한민국의 20대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뭐 있긴 하겠지만. 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캐나다 IEG 프로파일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페이지가 여기 나와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IEC 딱 나오거든요. 그거 클릭하세요. 왜냐면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이닝 없이 우리가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워킹 할리데이가. 그걸 딱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와요? Check your eligibility. 요걸 딱 클릭하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거 하세요. 그럼 보면 제일 위에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뭘 할지 IEC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계실 거냐, 6개월 이상 머물 거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냐, 당연히 사우스코리아죠. 노스코리아 아닙니다. 사우스코리아 클릭하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 지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것도 마찬가지 사우스코리아예요. 그 다음에 같이 오려고 하는 패밀리 멤버가 있냐 없냐, 당연히 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 2000년, 저희는 1월 1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넥스트를 누르시면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정보들 배경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 코리아 2000년 1월 1일생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요거 다 이제 확인하시고 본인 정보랑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랑 상관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NO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머넌트 레지던스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다음 또 넥스트. 이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서 지금 이제 워크펌 이제 일을 하거나 인턴십 하는 건데, 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NO. 해당 사항 없어요. 이게 NO를 위한 그런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NO. 그죠? 이거 저 yes 아닐까요? 그 yes 하지 마시고 yes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다 NO. 그죠? 그런 뒤에 그러면 딱 나와요. 마지막에 나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기 요건이 된다. 확인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continue 누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딱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또 레퍼런스 코드예요. 개인. 그런 뒤에 스텝 1, 2, 3, 5, 6, 7, 8까지 진행하시면 되는데,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뭐 카피를 해놔라, 프린트 페이지를 해라,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스텝 3에 보면 register to get a key가 나오거든요. if you are a new user예요. 자, 그러면 이 CIC 계정에 우리가 어카운트 있다 없다? 없다. Don't have an account. 딴 거 보지 마세요. 딱 그거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딱 이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파란색에 나와 있는 Register with GC 키가 나와요. 그러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할 수 없잖아요. 사인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인 누르시고 넘어오면 Accept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username, ID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username 만들고 Continue. 그 다음에 이거는 비번 만드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 내가 해당 사항 뭐
소문자냐, 대문자냐, 숫자냐, 숫자 몇 개냐,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잘 되어 있으면 녹색으로 체크가 돼요. 그럼 X가 딱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 비밀번호 만드시고, 누르면 이 페이지 넘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질문에 답을 하냐는 거죠. What was my first pet's name? My memorable person, memorable person hint 뭐 이런 거 다 넣으시고 요거는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도 생각 안 나거든요. 지금은 날 것 같지만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기억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옵셔널 어카운트 리커버리 나중에 혹시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냐를 원하는 건데 요 이메일 본인이 개인 이메일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Continue를 누르겠죠. 그러면 GCK sign up with complete. Continue. 본인 이메일로 이제 본인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이 오는데 그거 레퍼런스 코드 넣으면 끝. 마무리됩니다. 자, 계정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업로드 해봅시다. 자, 보면 My Application 클릭하시면 됩니다. Sign in. 자,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유저네임 작성하시고 패스워드 자 비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인인 딱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 나와죠. 자 웰컴 자 컨티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I accept 클릭하시고 빨빨 따라오세요. 자 보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 컨티뉴 프로파일이 있어요. 이 서비스 오시게 되면 4개의 섹션이 있는데 Work and Education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미 컴플리트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3개만 컴플리트 시키면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클릭해 들어오면 last name 그 다음에 first name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생년월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서울 그다음에 gender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따라가지고 달라지고 next marital status 결혼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패스포트 정보를 넣는 란이 있어요. 요거는 패스포트 정보 넣고 그 다음에 나라 넣고 이슈 데이트는 패스포트 발행일이에요. 발행일 그 다음에 expire date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 앤 시티즌십 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 없이 Save and Exit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Contact Information 넣으면 되겠죠. 자 어떤 걸로 주고받을 거냐 하는 이야기고 English 물론 Next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ave and Exit 나오면 끝났고 이거는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Exit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Save and Exit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디테일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yes를 하셔야 돼요. yes 풀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yes를 하시고 난 뒤에 save and exit 자 이렇게 되면 1, 2, 3, 4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 버튼만 누르고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인 CIC 웹사이트에 본인 계정을 개설을 하고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마이 CIC 계정에 자주 들락달락 해야 돼요. 왜?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뭐 너무 선물로 막 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막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메일이 오고 난 뒤에 초청을 받고 난 뒤에 10일 안에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수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락을 못 해가지고 뭐 2주 뒤에 뭐 제가 이걸 갖다가 놓쳤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안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MyCIC 계정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락날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캐나다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및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것도 수락을 하고 난 뒤에 20일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이것도 뭐 우리 동네 병원에 뭐 있는데 동네 병원은 아니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몇 개의 병원에서만 신체 검사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 있고, 뭐 부산에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20일 안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비자 신청비 결제를, 이제 5월 비자 신청비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트릭스, 이제 지문 검사를 하겠죠. 생체 이제 인식, 이 검사를 이제 하는데, 서울에 보면 VFS라고 하는 비자 센터가 있어요. 거기 방문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승인 레터 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내가 올해 좋은 잡을 잡아가지고 뭐 삼성에 일을 하게 됐는데 한 2, 3년 뒤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승인 레터를 받고 난 뒤에 누구라도 1년 안에, 1년 이내에 캐나다로 입국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워킹 할리 비자를 아주 이제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이제 절차가 완료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항공권은
쌀 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또 뭐 유학을 이야기하면 뭐 유학원에서 뭐 수수료 붙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 익스피디아도 있고, 뭐 인터파크도 있고, 뭐 롯데관광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그 날짜를 살짝 조정해보면 정말 약간 뭐 5만원, 3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 유학원에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럼 1년 왕복 항공권을 딱 끊어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임시 숙소. 자, 숙소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원 이용하셔도 되고, 본인 스스로 찾을 수도 있어요. 뭐 보통 5월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많이 하기는 해요, 실제로. 그럼 렌트를 어떻게 찾느냐? 여기 구글에 딱 들어가 보면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캐네디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여기 밴쿠버에 보면 벤조선이라고 하는 뭐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학생 많이 가는 우벤유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진짜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렌트를 하면 되는데,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사기를 조심해야 돼요. 너무 좋거나 너무 싸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 가격이 적당하구나, 다른 집을 봐도 이 집을 봐도 그냥 비슷한, 그냥 내가 뭐 크게 손해 안 보고 크게 이익 안 보는 막 그런 집들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달러를 갖다가, 달러도 이제 사실은 뭐 학생들은 뭐 오실 때 사실 뭐 1,000불, 2,000불, 한 3, 4,000불 가지고 오시니까 사실 이게 환율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금전적으로는 큰 이익은 아니지만, 그래, 그 기분상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하시면 되고, 또 동네에 보시면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뭐 오랫동안 이용하시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환율 우대라는 걸 해줘요. 그것도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 보험을 들고 오셔야 되고, 유학생 보험도 이러고지 다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면 그냥 네이버 들어가지고 해외 유학생 보험 딱 치면 쫙 나와요. 그럼 제일 싼 거 딱 굴려오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보험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작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도 좋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에서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를 렌탈할 때나 차를 이제 사서 보험을 들 때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들고 왔을 때는 사실은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시자마자 캐나다 BC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뀔 수 있게끔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새로운 운전면허증 가지고 오시게 되면 본인이 아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글만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영사관 가가지고 또 서류 작성해가지고 그 서류 가지고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낭비니까 그냥 깔끔하게 앞면 한글, 뒷면 영문으로 가져오시면 제일 편하죠. 그리고 핸드폰 유심도 잘 보시면 뭐 박싱데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보면 되게 이제 프로모션 한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처음 학교 갈 때 뭐 스쿨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때 보면 이제 좀 프로모션 많이 해가지고 비용이 저렴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 뭐 해봤자 5불, 10불 싼 거니까 이것도 이제 잘 준비하셔가지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기가에 뭐 얼마, 그 다음에 뭐 가입료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크레딧을 좀 주냐 안 주냐, 뭐 그런 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시간을 두고 좋은 걸 찾으면 되죠. 굳이 이거는 유학은 뭐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입국 직전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권 당연하겠죠. 캐나다 워홀 비자 승인 레터가 필요하겠죠. 이 레터에 보면 승인 번호하고 그다음 ETA 넘버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아오거나 워홀 비자 받아올 때는 ETA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이 같은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긴 거고, 영문 잔액 증명서, 그다음에 영문 보험 증명서, 그다음에 현지 체류 주소하고 연락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저는 이거 안 가져가도 괜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런 내용들을 갖다 그냥 딱 서류로 해가지고 파일로 해가지고 그냥 이민관한테 딱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그죠? 너 돈 얼마나 가져왔어? 너 어디 살 거야? 그냥 물어보지 말고, 안 물어보게끔.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물어보면 영어는 안 되는데 그냥 싹 주면 그 사람들도 오케이 그래 사인 딱 그 다음에 또 해주고 그냥 발행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영어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요렇게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벤센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뭐 다른 유학원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이 벤유화 영상의 도움을 받으시든 하셔가지고 이제 캐나다 입국을 딱 하셨잖아요. 입국하는데 어떻게 돼요? 뭐 공항 이제부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혼자 하시든 아니면 뭐 벤센에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받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본인이 은행 계좌 개설을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든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내 그 일한 수표를 입금할 어쨌든 은행이 필요하니까 은행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여기 로컬 은행들이 있으니까 그분 한국 담당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한테 가가지고 연락 오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S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MSP가 뭐냐면 메디컬 서비스 플랜이라고 하는 BC 주정부 의료보험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나 다 들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관광비자 안 돼요. 학생비자 오케이, 워홀 오케이, 캐네디언 영주권자. 캐네디언 영주권자들은 뭐 맨데트로 들고 있는 거고, 학생비자 오케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홀 비자 들 수가 있는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들게 되면 뭐가 좋냐면 비용은 75불인데 가령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감기든 뭐 팔이 부러지든 뭐 무릎이 탈골이 되든 아니면 뭐 머리가 아프든 뭐 코피를 흘리든 암이 걸리든 모든 비용이 다 전액 무료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보험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바로 보험을 들 수 있나? MSP 같은 경우는 들 수는 있지만 혜택은 내가 도착한 달을 포함해서 3개월 후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1월 뭐 3일 나왔다. 그러면 1월달, 2월달, 3일달이 3월이 지나고 난 뒤에 4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패스 카드를 또 사야 돼요. 컴패스 카드는 각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에 보면 이게 뭐 밴딩 머신이 있는데 그 밴딩 머신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갖다가 뭐 먼슬리 사든 아니면 그냥 뭐 충전에 사용하시든 그거는 이용하시면 되고 버스카드 한 장이 한 6불 정도 해요. 그거 하고 충전시키면 돼요. 씬넘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 캐나다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저희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바로 길 건너서 한 10초 정도만 가게 되면 그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 바로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요게 있어야지 이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뭐 주민등록번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CID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BC주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BCID를 하시면 돼요. 그 같은 게 이제 굳이 맨날 여권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클럽을 가든, 아니면 어디 카지노를 가든,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했을 때 저 여권이 여기 있는데 보다는 그냥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빙 라이트하고 푸드 세이프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SIR 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46.75불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류를 관리를 하는 그런 바나 그런 거 이제 카페 같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푸드 세이프 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피숍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데 취업을 할 때 필요한데 이것도 뭐 한 100불 정도 되고 이건 자격증 한 5년 정도 유효한데 요걸 갖다가 이제 뭐 어쨌든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 그러면 요런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니까 따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몇 시간 뭐 투자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고 그냥 받는 그냥 뭐 또 돈 주고 받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니까 너무 극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집도 구했고 은행 뭐 보험 뭐 라이센스 다 해놨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워킹 할드 비자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은 뭐 가만히 있으니까 너 5월이니까 와 우리 사무실에 와 이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해왔던 경험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조금 찾기 쉬우실 것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누구라도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어쨌든 잡 서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잡 서칭을 하기 전에는 레주메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력서 작성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이 어떻게 되냐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대문짝만한 뭐 그런 자기 막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나이도 없어요. 나이도 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성별 나이 잘생김 못생김 예쁨 안 예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레주메 요 한 장으로 자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력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달라지겠죠. 물론 이력서는 이제 내가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인터뷰 뭐 영어 스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르겠죠. 뭐 다양한 이야기고 일단은 이력서와 잡설증이다. 자, 이력서는 뭐 학업 정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 뭐 이런 것도 다 넣으면 될 것이고, 이제 잡설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많죠. 뭐 키지지, 크레이글리스트, 뭐 인디드, 잡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캐네디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제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아니면 벤조선이나 우벤조 같은 경우에는 한인 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잡 정보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찾으면 돼요. 나는 영어에 자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은 누구도 따로 볼 수 없다. 내가 영어를 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독보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캐네디언들 봐서 똑같아요.
내가 봐도 잘하는 건 그 사람들이 봐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그런 스킬도 없이 나는 캐나다에 있는 뭐 사무직 오피스 잡을 차야 되겠다. 절대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난 영어 진짜 잘하는데, 영어, 이렇게 캐나다요. 캐나다 사람 다 영어 잘해요. 그죠? 그 영어 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플러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돼 있으면 잡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더 이상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질문도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호수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아주 아쉬운 소리 하실 필요도 없고, 딴 사람 했던 거 그냥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고 승인 레터 받으시고 캐나다 와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 잘 이루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잘 드릴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 승인 받으시고 오셔서 돈 많이 버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경험 받으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